오늘은 자원봉사 활동과 갈등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갈등의 정의와 원인을 알아보고 또 갈등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 또 관리와 조직의 갈등 등등, 그 다음에 갈등 반응이나 해소 기법, 그리고 갈등 관리 방안까지 갈등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 뭐냐? 봉사활동에서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인간은 어쩌면 그 사회에서 혹은 그 인간 관계에서 또 자기 혼자 있어도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누구나 갈등을 경험하고 또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 갈등이 거예요. 그지? 우리가 혼자서 하고 있는 내적 갈등 말고 사람과의 갈등, 정말해서 봉사활동에 있어서의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 또 2명 이상의 개인, 혹은 또 집단끼리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작용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갈등의 유형이 있어요. 그지? 자, 어떻게 갈등의 유형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첫째, 2명만 있어도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라고 여기진 않지만,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내 친구가 먹고 싶은 것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뭐 서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초적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물론 갈등을 뒤에 가면 갈등 해소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대립작용이 바로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 집단, 뭐 조직, 그런 조직이나 집단이나 개인들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한 행동, 그런 것에 나타나는 대립, 충돌, 이런 것의 상호작용을 또한 갈등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자원봉사의 이념을 실천한, 자원봉사의 이념은 뭐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이잖아.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자원봉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 관리 기술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나 체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도대체 자원봉사는 좋은 일 하러 갔는데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나 사람은 그 갈등의 크기와 아니면 갈등의 정도, 이런 것의 차이일 뿐,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낮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 갈등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원봉사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뭐 강제성이 있다든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하면 자기가 그걸 회피하는 거죠. 봉사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관이나 단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또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선발하고 교육하고 배치한 자원봉사자가 순식간에 사라짐으로써 많은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등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첫째, 자원봉사 동기가 조직의 목표와 불일치할 때입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어. 그런데 막상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고 보니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원봉사 동기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동기가 부합되지 않는 외적 갈등 등등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동기와 조직의 목표가 서로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각종 자원의 부족과 배분의 불균형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은 실제로 그 무급성이고 이타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봉사를 행하는 것, 정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할 때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배분이 불균형하면 공정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이 자원의 부족이나 배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공정하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지?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혼자 사는 거 아니면 남매가 있거나 혹은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어. 여러분들도 있죠. 그지? 그런데 그 자매나 형제나 남매가 부모님이 항상 우리 둘 정말 자식이잖아. 자식한테 항상 공정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다 엄마가 나보다 동생 더 이뻐하는 거고 동생은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지지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사랑에조차서도 완벽하게 공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나눌 때 피자가 왔어. 아니면 치킨을 시켰어. 근데 둘이서 먹어야 돼. 서로 많이 먹고 싶어. 서로 많이 안 먹고 싶으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로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나눠주면 내 것보다 동생 혹은 오빠 언니께 더 많아 보이죠. 그러면 속상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나는 조금 주고 동생은 혹은 언니나 오빠를 더 많이 주는가. 자기께 더 작아 보여.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그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대. 피자가 왔어. 혹은 아니면 맛있는 게 있어. 그럼 아이가 둘이야. 어떻게 하냐. 부모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똑같이 안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나누고 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누지 않은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누는 사람은 정말 최대한 똑같이 나누려고 노력하겠죠. 왜?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자원이 부족하면 그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가치관과 신념이 다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 혹은 어떤 집단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개인을 만났을 때 가치관과 신념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앞에서 인정 보상에 대해서 했죠. 그지? 공정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인정이나 보상 시스템이에요. 물론 자원봉사가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동기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정이나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지? 그랬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 나와 남들이 보는 데서만 정말 보는 데서만 열심인 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정이나 보상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희생을 공정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야. 회의가 생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부적절한 권한이나 권력이에요. 부적절한 권한이나 권력은 뭐 자원봉사 단체 안에서만 생기는 거 아니죠. 그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있어 왔죠. 근데 문제는 부적절한 권한이나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갈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실패야. 이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를 관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되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갈등이 계속 내재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실패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나 방침 등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애매하거나 없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걸 효율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룰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르게 대처한다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경쟁과 갈등이 있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의 과정인 거예요. 경쟁은 그래서 굉장히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달리기 해보잖아. 잘 뛰는 사람과 같이 뛰면 자기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자기 기록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뛰면 확실히 기록이 단축이 어려워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갈등은 서로를 방해하고 봉쇄합니다. 어떻게 하냐? 상대를 짓밟거나 상대를 끌어내려야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방해하는 거야. 봉쇄하고. 그럼 어떻게 돼?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경쟁과 갈등의 다른 점이죠. 그지?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들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대립하지 않아. 어떻게 대립하지 않을 수 있냐? 공정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 경쟁하잖아. 이기려고. 그죠? 그런데 그 규칙이나 절차가 정확하게 대입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생겼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축구도 하면 VAR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구도 하면 그래. 그래서 그 심판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 심판이 잘못 오심이었을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인 심판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어쩌냐면 누가 축구하는데 축구가 운동장이 넓잖아. 근데 막 심판들이 계속 뛰어다니긴 해도 이 팔꿈치라든지 뭐 사실 무릎 같은 걸로 상대 선수를 가격하거나 공격했을 때 심판이 모든 10명의 선수를 모두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서로 멱살 쥐고 싸우는 거야. 갈등입니다. 경쟁이 아니죠. 그럴 때는. 그죠. 그게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나 절차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나 절차가 있으면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중요해. 축구라면 이기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 경기 안에서 규칙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반칙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갈등 관계가 되어서 결국 운동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자원봉사 활동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와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 목표를 더 높이 더 빨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노골적 적대감을 가지고 규칙이나 절차를 위반하면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가 잘하고 있는 팀조차도 그 목표 달성을 못하는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목표 달성에 실제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등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갈등을 한번 볼게요. 접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이 목적을 함께 얻기 위하는데 두 집단 다 이기고 싶어.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경쟁이든 하면 진자가 있으면 다른 한편은 패자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갈등을 해소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피 갈등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두 집단이 다 이 일을 회피하는 거야.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목표가 달성하기 힘들겠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편은 패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갈등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실제로 별로 문제가 안 돼. 어떤 한편은 이기고 싶고 얻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은 그걸 회피하고 싶어요.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지? 이기고 싶어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는 한쪽에서는 이기면 되고 다른 한편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면 돼.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등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볼게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봤어요.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갈등이라는 자체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등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갈등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걸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 그래서 이 갈등이 약간 있는 것은 집단이나 조직의 업적에 유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도 있었어. 실제로는. 그래서 갈등의 기능은 부정적이지만 인간관계나 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하자 이렇게 하는 게 1970년대까지의 학설이었었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친구, 학교, 심지어는 바이어와 셀러, 그 다음에 뭐 택시 운전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갈등을 수용하자, 이런 입장이 197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197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갈등이 긍정적인 힘이나 업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갈등을 자극시키고 활용하자는 이론으로 이 근래에 대두를 한 거야. 정말해서 갈등이, 어느 정도의 갈등은 긍정적인 힘을 만들고 업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약간의 갈등을 자극시키고 활용하자, 이게 이런 이론이 대두되었었어요. 그래서 갈등 수준이 너무 강하면 유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말해서 갈등 수준이 적정하면 유효성이 가장 높은데, 갈등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는 유효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접근 회피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이 안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유효성이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높으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또 갈등이 너무 낮으면 동기부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효성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갈등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갈등 자체를 어떻게 제거해? 제거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상호작용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 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는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있어요. 인간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죠, 그지? 자, 첫째가 외부와의 갈등이나 시설이나 정부기관, 정말해서 조직 내에서 가치, 또 목적과 상충되는 가치, 목적과 안 맞는 거, 목적을 가진 이익 집단에 의한 갈등. 자원봉사 활동하느라고 한다고 전부 다 천사는 아니죠, 그지? 실제로 그 자원봉사 기관 안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집단이나 기관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그지? 두 번째로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재정, 책임성, 통제와 관련된 갈등이에요. 앞에서 NGO 했잖아. NGO는 비정부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각 나라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정부기관의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WHO 봤죠? 코로나19 사태 난리 날 때 WHO가 실제로 많은 국가에부터 독립적인 기관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왜? 재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미국이 지금 WHO에 앞으로 재정 지원 안 하겠다 해서 지금 WHO가 발칵 뒤집어졌잖아. 왜? 돈이 안 들어오면 WHO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야. 월급도 줘야 되고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자원봉사 개입 과정상 계획이나 지원망에서 조직들 간의 기능이나 역할 문제로 야기되는 분쟁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자원봉사 개입 과정에 보면 그 계획이나 지원망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더 빛나 보이는 일도 있고 덜 빛나 보이는 일도 있고, 또 효율적인 일도 있고 비효율적인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문제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남에게 돋보이고 더 쉽고 더 편안한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겠죠, 그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분배를 공정성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갈등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자원봉사 조직 내에서의 또 갈등이, 첫 번째 자원봉사 조직 내의 갈등 중에서 내부 갈등, 또 두 번째 내부 갈등이 있어.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갈등이야. 어떻게 부족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자원봉사 단체의 모든 재정이 기부금, 그리고 정부기관의 재정적 지원 있지만 이 사업에 언제나 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수행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갈등은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과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자원이 풍부한 것과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때의 그 의견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일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런 것들을 일에 접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만 자원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랬을 때 그 일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조직과 집단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성격이 다 다르고 살아왔는 환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자로서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나와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왔는 것 외에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갈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 대상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느끼는 내적 갈등이야. 어떻게?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일을 해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가?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느끼는 내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심으로 대상자에게 대했는데, 봉사 대상자의 태도가 항상 나를 서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빨리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를 안 느낀다고 느낄 때 굉장히 내적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와 유급직원 간의 갈등이에요. 유급직원은 전문가죠, 그지? 그래서 서로 의견을 잘 맞춰서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간혹 자원봉사와 유급직원 간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의 문제라든지 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유급직원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급직원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서툴더라도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유급직원들도 있겠죠. 그럼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지금 이 일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족한데 그걸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지적질을 당한다든지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유급직원을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자와 봉사자 사이의 갈등이에요. 일을 하면 혼자서 못하잖아. 여러 명이 하는데 일이 능률적인 사람도 있고 능률적이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꾀피우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의 유형의 인간들이 있어요. 또한 자원봉사자인데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와 봉사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와 경영책임자 간의 갈등이에요. 물론 뭐 유급직원과의 갈등과 비슷한데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봉사자 자신이 봉사하는 것과 경영책임자의 어떤 가치관이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영책임자가 처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나 가치관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또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단체에 와서 우리는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그만한 효율성을 못 가질 때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또 갈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가족이나 친지와 갈등이 일으킬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자기 직업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40대 여자다.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며 누구의 친구고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너무 열심인 관계로 자원봉사에만 올인을 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목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포지션, 뭐 아내, 엄마, 딸, 며느리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이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봉사에만 매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봉사자 가족이 이걸 참아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동기나 목적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영책임자나 유급직원은 조직의 발전이나 예산 절감 같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급직원은 자원봉사자들을 동력자가 아니고 동업자예요. 그지? 이걸 잘못됐네요. 잠깐만. 동력자가 아니고 동업자인데 동업자로 생각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를 하면서 이 봉사자가 기관에 자기의 노력을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또 직원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직원은 실제로 봉사자가 아니죠. 직업이니까 그 자기 직업에 있어서 그 목적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영 책임자는 자원봉사 조직의 운영이나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지? 두 번째로는 활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들이 갈등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이게 활성화되느냐 하면은 자원봉사자들 간의 안정성이나 통일체 의식이 나타나면서 응집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어떻게?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현시키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자들 서로에게도 안정감을 느끼고 동일체, 어떤 통일된 의식이 나타나면서 응집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성과를 높이 달성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성과 규범을 갈등 관리를 통해서 응집하고 또 성과성 같은 거를 관계를 하게 되고 통제를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 관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완료기를 보면 계획적인 종료와 비계획적인 종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원봉사가 갈등이 생겨서 갈등 관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끝까지 끌고 가서 원래 계획했던 갈등 관리를 종료시키면 자원봉사자들은 성취감을 느끼죠. 성취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최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약간의 허탈감과 상실감도 느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허탈감과 상실감은 집단의 응집성을 감소시키고 개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통의 관심사를 재점검하는 거야. 적당한 갈등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제시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갈등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계획적인 종료로 마쳤을 경우에는 성취하지 못하는 중간에 갑자기 목표가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목표만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갈등을 관리하는 걸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 해소 기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수능이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항복해. 두 집단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한 집단이 졌어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집단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소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거야. 회유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자기 희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확실한 가치관이 있었는데 상대의 가치관에 더 힘이 실릴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갈등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집단이나 사람에게 동조를 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감수하는 거죠. 그지? 두 번째는 지배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정말서 강압이나 경쟁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수능이나 지배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가치관이나 의견에 납득되는 거야. 그래서 납득되어서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이나 개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지배나 복종을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강압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바로 지배라고. 그래서 어쨌든 갈등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바람직한 갈등 해소 기법은 아니죠. 그지?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미루지. 상대방의 기대에 동조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덮고 치우는 거야.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지? 싫긴 한데 그냥 두는 거야. 친구들 여러 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나 사실 오늘 짜장면 먹기 싫어. 근데 전부 다 중국집에 가재. 아, 짜장면 먹기 싫지만 아이 그래. 속으로 그냥 싫은데 아이 그래. 동조하지 않지만 아 그러면 다른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싫어. 그냥 회피하는 거죠. 이 세 개, 1, 2, 3은 수능, 지배, 회피는 바람직한 갈등 해소 기법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자,
자, 네 번째를 한번 보면 협동이 있어요. 모든 집단의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야.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동조를 하고 또 자기의 의견도 개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자신의 기대를 관철하는 거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집단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기대도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협력도 얻어서 자기 자신의 기대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를 관철시키면서 협동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 다섯 번째는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협상 또는 절충. 예를 들어서 아까 협동처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바람직한 의견에 도달되지는 않았으나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불만족이지만 받아들여주고 어떤 부분은 또 상대가 불만족이더라도 내 의견을 개진시키는 절충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게 넘어가면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모두에게 불만족일 수 있어요. 저거 정말 나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걸 양보를 했다면 그건 끝까지 싫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두 불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 해소 기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협동, 정말 최선책을 모색하는 거고 타협은 차선책을 모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갈등의 모든 상황을 다 끄집어내어 놓고 그 갈등에 관한 것을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소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의 해소 전략을 보면 그 승승 전략이 있어요. 양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바람직한 전략이에요. 협동 기법이 동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협동 기법 얘기했죠, 그지?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나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의 합치점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게 승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승패 전략이에요. 자기 편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전략이나 지배 수능을 사용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기고자 하는 거죠, 그지? 세 번째는 패패 전략이야. 양자 모두가 패배가 되는 역기능 전략이네. 회피, 타협. 타협이 바람직하게 넘어가면 자선책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서로 끝까지 양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다 패자가 되는 굉장히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 모두가 패자가 되는 역기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 관리를 위한 행동 원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노여워하거나 성질 급한 거, 싸움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화를 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내가 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의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되게 황당하죠, 그지? 왜냐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화가 난다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막 성질 급하게 굴면은 싸움을 피하기가 힘들죠, 그지?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갈등 관리를 위한 행동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 갈등에 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에 대한 배려도 되죠. 그지? 자, 그렇게 하면 타인의 감정적 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뭐냐? 타인의 감정적 태도에 민감하면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배려할 수 있게 되면 이 의견, 정말해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아, 저 사람 뭐 내가 하는 의견마다 사사건건 전부 다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감정 있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정말 문제에 초점을 두면 화도 안 나고 싸움도 안 할 수 있게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말을 해. PR을 구분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해결책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서 이 갈등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거절당하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객관성이 결여된 건 거야.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기대를 제한하고 여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현실에 맞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실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사실 사람들하고 갈등 관리해보면 굉장히 힘들어.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오늘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서로 얘기를 해. 그러면 한 명이 야 동쪽도 가기 싫고 서쪽도 가기 싫으면 북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하잖아. 그러면 왜 동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은 동쪽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내일은 서쪽에 가서 이 일을 했을 경우에 일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일이 된다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이 서로 상대를 설득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서로의 타협이 되는 정말에서 갈등 관리가 되는 일을 하죠. 근데 갈등 관리가 어떻게 돼? 협동으로 갈등 관리가 되는 거야. 타협이 아니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협동도로 갈등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일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나 자원봉사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갈등이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이 바람직하게 갈등이 관리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